15시 28분입니다. 일단은 일본 쪽의 흐름이 잘 마감이 됐죠. 1.38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고점을 뛰어넘고 마감이 된 거예요. 오늘 고점을 뛰어넘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증시의 기준에서의 눌림폭 그러한 흐름은 아무래도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불확실성 부분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이제 길게 놓고 본다면 정정불안,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으로 해석이 돼서 또다시 부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정불안의 가장 실질적인 예로는 이런 게 있죠. 정정불안이라기보다 이때 당시의 기준에서는 뭐예요? 아베 총리가 압승을 거두고 일본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런 나서의 흐름입니다. 이게 20% 수준의 등락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지수 기준에서 또 선진 지수가 20% 수준의 엄청난 강세를 3개월 만에 나타내줬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앞전의 흐름에서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제한적인 흐름으로 연동이 됐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띌 때. 불확실성 해소되고 이제 탄력을 받은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정정불안 그런 내용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8년 이후에 좀 많이 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2018년 찍고 우리는 굉장히 큰 조정이에요. 이러한 조정은 독일에서도 이렇게까지 조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세 흐름에서는 2016년 저점을 깨지도 않았고 미국 쪽의 경우도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의 그 전기전자 업종의 등락하고 똑같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 쪽에 삼성 불확실성도 있었던 거죠. 어찌됐건 그 흐름이 2017년도 11월 요럴 때까지 범위까지가 연동이 돼 있었고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꿍 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된 흐름이 돼 버렸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러나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 되는 거고 이쪽은 지금 엄청난 랠리를 추가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불확실성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올해 그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디커플링을 해소할 수 있는 국면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IT 쪽의 매집이 상당히 강했고 그러한 추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19 또 대구 쪽의 확진자 증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우리나라도 큰 폭의 조정을 비껴갈 수는 없었죠. 다만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조정이다. 선진 시장 기준에. 2016년 조정 다 깨고 내려가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2018년 고점 못 뚫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뚫고 가는데 여기에 IT 전기전자 업종이 뚫어줄 수 있는 위치 원체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2018년도에 고점 찍고 살짝 눌렸다가 완전히 다 돌려놨잖아요. 결국은 우리나라 쪽에 이재용 부회장의 불확실성이 이번에도 또 이제 시장의 눌림폭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내일이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고요.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삼성그룹주들의 변동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기존에도 그런 불확실성이 시장 전체를 눌러놓은 폭은 있지만 그 누른 폭을 엄청난 아랫방향의 하방으로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글로벌 시장이 강한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을 뿐이지. 근데 만약에 이번 기준에 내일 또 오늘 새벽 내일 나올 그 내용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와주게 된다면 결과가 나와주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를 띄었던 부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뚫은 부분,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러한 흐름에 힘입어서 월요일 날 오전 개장초 고점을 뛰어넘고 마감했던 부분들, 그 부분이 이제 내일 표출될 가능성이 있죠. 그것이 이제 갭상승으로 나온 이후에 음봉으로 눌릴 것이냐, 아니면 이상한 변동성 때문에 하락 출발하고 나서 돌릴 것이냐. 우리는 어느 방향에서든 어느 흐름에서든 윗방향으로 놓고 보면서 윗방향의 전략으로 대처해서
기준점을 설정해 나가겠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든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 변동성, 거기에 이제 사실상 유료방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오늘 편입할까요?라고 5일선까지도 내려왔었고, 그럼 저점 대비 2.79%면 어마어마한 등락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 오늘은 관망. 다만 이제 우리의 기준에서는 30% 비중을 58만 원에서부터 꽉 채워놨다. 평균 단가가 그렇게 뭐 아주 낮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현재 주가 대비해서 높지도 않고. 다만 이제 오늘만 넘겨놓으면 내일 흐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것에 대한 변동성 확대를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운이 좋게 윗방향으로 세게 나와주면 땡큐한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밋밋하다면 뭐 상관없는 거고, 아랫방향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 그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뭐 이상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면은 눈물을 머금고라도 기존 물량 차익 실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의 범위가 되겠죠. 그럼 명확하게 이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IT 쪽의 기준에서도 또 삼성그룹주들 자체가 오늘은 뭐 조금 상대적으로 눌려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와중에 SDI는 뭐 1%대 강세고요. 그런 흐름이 내일 불확실성 해소되고 안정적인 추세 강화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다려봅니다. 결론, 어느 방향이든 윗방향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윗방향으로 보는데 변동성을 막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거나, 야 이거 뭐 끝내줘, 재료야 호재야 막 이렇게 하거나, 혹은 이거 엄청난 악재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체 종목 자체별로 펀더멘탈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그 정도만 들여다보면서 해석합니다. 자, IT 쪽을 여전히 대장주로 보고요. IT 쪽의 시장 견인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나 나스닥에서 확인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의약품 기준이 되는데, 정부 정책에 기인된 것이지 실적이나 펀더멘털 쪽은 아닙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력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그 추세 부분 이어가겠다. 그리고 이제 한진칼이죠. 한진칼 오늘 뭐 조금 이따 수급까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만, 한진칼의 기준에서의 흐름 놓고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추이의 흐름 놓고 볼 때 IT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이제 한진칼까지가 우리가 이제 주력 기준에서의 그 설정 범위였고, 이번에 이제 확대시켜드렸던 범위가 금융지주사의 기준이죠. 금융지주사 또 금융주 뭐 이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이런 쪽의 금융지주사.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눌려져 있는데 NH투자증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대우라든가 이런 쪽의 경우는 시장 대비 강세의 흐름을 연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도 금융지주사라기보다는 이제 증권 쪽의 흐름으로 해석을 하죠. 어찌됐건 이런 쪽의 기준에서 금융지주사. 그럼 주력주 이외에 이제 금융지주사 비중을 높게 잡아놓은 거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철강, 현대제철 잡아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은 오늘 잠깐 들어갔다가 오늘의 경우에는 그냥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정리.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형제도 오늘 전량 정리, 차익 실현, 뭐 그렇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오늘 기준점 잡아놨던 일단 정유화학업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편입 여부의 결정을 추가적으로 단행을 할 거예요.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그 기준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림산업의 추가 편입 여부,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을 건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추이 부분은 하여간에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부분만 빠르게 넘겨서 놓고 보면은, 극대형주의 수급은 퍼센테이지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제 추세 부분이 어떠냐라는 기준인데, 59억 주짜리 기준에 삼성전자에 뭐 280만 주 물량 떠하는 부분, 이런 건 뭐 의미 없죠. 사실상은. 하이닉스 부분, 뭐 수급 개선 포기 기준, 그 다음에 전기 쪽,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보면 손바뀜, 그 다음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의 눌림폭, 그리고 이노텍의 9만 주, 그리고 나서의 16만 원, 목표 주가 뭐 최소 범위 18만 원 이상으로 추가 상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SDI, 그리고 이노텍, DB하이텍, 그 다음에 한진칼은 이렇게 되면은 뭐 내일 개장초 상황도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일단은 어찌됐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부분의 연동 폭인지 어떤 부분인지 어찌됐건 뭐 투신 쪽의 매수 또 금융투자 쪽 매수 개인들의 물량이 뭐 뺏겨진다라는 부분은 결코 나쁘진 않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 부분이 또 윗방향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뭐 수급 부분 갭 상승 이후의 흐름에 물량이 떠넘겨졌지만 이 부분 이제 증자 납입 금액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방으로 밀고 내려가는 차익 실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바뀜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금융지주사들 쪽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거의 뭐 수급에 대한 부담 요인 없죠. KB금융도 그렇고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누적 수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겠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주들 수급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미포조선, 조선주들이 이제 수급 개선 폭이 좀 월등해져야 되는데 이쪽도 수급은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 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그리고 뭐 대림산업까지의 기준 이렇게 해서 쭉 추가적인 수급 범위 확인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급하실 수 있고 또 일양약품 상한가라든가 두산마켓의 장중 변동성 또 이지바이오인가요? 이지바이오의 상한가 이런 부분에 이제 현실성 부분이 뭐 충분히 단기 공략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까지 시장 상황 봐서 지수의 강세가 지속되는 장세라면은 대형주 기준에서 변동폭이 제한적이더라도 실제 알찬 수익을 기준을 잡고요. 내일 봤는데 시장이 단기 고점이 형성되고 좀 지지부진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예전처럼 뭐 상한가 다 잡아 드리면 되죠. 뭐 1%씩 들어가서 상한가 막 많이 잡으면 뭐 하겠어요. 어찌됐건 그런 기준을 전략으로 세울 테니까 차분하게 시장 대처하시고 남의 또 커 보인다고 또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처하면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야간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